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수행이 강조되냐 깨달음이 강조되냐 라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인문학적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 혹은 선불교에서 이제 비교적 초기 불교는 수행 점점 닦아 나가는 것을 좀 더 강조한 반면에 대승불교라든지 선불교에서는 이제 단박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뭐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서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 점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한다, 의식이 있다, 의식한다라고 했을 때 뭘 의식하느냐?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건 뭐 뇌과학적으로 보면 하나는 이미지, 그림을 이제 의식하는 거죠. 그림을 이제 인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개념이죠. 이건 이제 언어로 된 뭐 사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뭐 행복이라든지 뭐 이제 각종 호칭들이 있죠. 개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과 언어거든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식과 명색의 상호 의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이 의식이고 명색의 그 색이 이미지고 명이 네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붙여진 것, 그러니까 개념입니다. 언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미지와 개념의 함수인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은 이제 그 이미지를 강조하고 어떤 것은 개념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불교적 그 어떤 수행과 깨달음에도 그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그 시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는 수행을 강조했고 어떤 시대에는 깨달음을 더 강조했는데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이 강조됐던 시대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BC 6세기, 기원전 6세기, 뭐 5세기, 6세기 이럴 때가 중국과 인도와 그리스에서 이제 축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 수레바퀴, 수레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은 이제 그 혁명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 수레의 핵심은 무수한 많은 부품들로 나누어진 것들을 조립해서 수레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청동기, 철기를 포함해서 연금술, 뭐 금속을 가공하는 불을 사용해서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 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술이라고 하죠. 어떤 그 이 공정에 대한 기술이 공정 기술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수레와 연금술, 수레와 야금술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가장 최첨단 기술이었던 이 시대에는 수행이 강조되었다. 비슷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기원 후 그 6세기 정도, 1200년이 지났죠. 이럴 때 이제 이때의 시대는 문자 폭발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문자화 기록되고 문자화되고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이 중요했던 시대와 문자가 엄청나게 중시되었던 시대로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구분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적 연결을 보면 처음에는 이미지, 그림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언어 개념으로 발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진 찍듯이 그림의 장면들이 먼저 우리의 의식에 있었고 그 의식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면 그것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언어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미지에서 출발했다고 하고,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원신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이건 다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의 의식은 공간 속에서 펼쳐진 거죠. 그리고 AD 6세기 그때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점차 이제 발전해 가면서 그 이미지가 사진이 여러 장 이렇게 찍히면 그 사진을 시간에 따라서 배열하면 그것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 중에서 먼저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적 의식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의 수레나 연금술은 다 물질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 속에서 물질을 다루는 거니까 물질은 이제 그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AD 6세기 시대 때, 문자 폭발 시대 때는 단어를 연결해서 단어를 작업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시대에서 스토리, 이야기의 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손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세상,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수레와 연금술이. 그런데 이때는 그걸 지나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세상이 중요한 거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인식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 공간과 물질, 색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명이죠. 그냥 명목상일 뿐이죠. 이름 붙였을 뿐이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개념에 대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언어의 꼬리표를 붙인 것 뿐이죠. 그래서 색에서 명어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행주의 문화는 이제 수도, 도를 닦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닦을 게 있는 거죠. 뭐 물건이 있고 이걸 막 닦는 거죠. 닦아서 뭔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 형성해 간다, 제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불순물, 찌꺼기. 어떤 형태로든지 이 욕망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6세기, 1200년 지났을 때는 덕도가 중요한 것이죠. 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닦아서 뭘 이룬다는 형성적 개념이 아니고 디톡스, 해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생각을 낳고 스토리를 낳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의 과잉을 디톡스하는 것, 그것이 번뇌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수행주의 쪽에서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불순한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그것을 마치 연금술 하듯이 이 공정을 잘 세팅을 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완전한 금만 남기듯이 이런 컨셉인 것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AD 6세기 이후의 시대에서는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생각의 과잉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생각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워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번뇌는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깨달음은 그런 작업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번뇌는 원래 없는 거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과잉이 만들어내는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망상에서 깨어나니까 깨달음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작업을 열심히 성실히 해서 번뇌라고 하는 찌꺼기, 불순물을 완전히 이제 제거해버리는 것,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 이제 그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에서는 수행을 좀 강조한 것 같고,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깨달음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 시대가 달라졌고
시대가 사용하는 기술과 시대 정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색 중심에서 명 중심으로 시대가 옮아갔기 때문에 수행에서 깨달음으로 강조점이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그 번뇌라고 하는 문제에 대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